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오늘 또 추석의 주도주 정리 AI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로봇 그래도 로봇이 강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죠.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좋은 상장의 영향으로 특히나 개별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제가 대장주로서 보는 종목들은 과거에부터 조금 강하고 최근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빠졌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체크할 거고, 그리고 AI 관련주도 최근 비슷하게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체크.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하려는 추세에 있는데 그 흐름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빅테크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AI 관련주들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추석에 정리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쭉 섹터를 나눠놨는데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까지는 영상을 올렸고, 오늘 지금 AI 로봇을 올린다는 거 이렇게 중간 점검 한번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지금 대장주 주격으로 있고 제가 항상 주시하고 있는 종목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루닛입니다. 루닛 또 요것도 의료 AI죠. 의료 AI가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정말 바닥부터 해서 거의 18,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27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거의 10백원 이미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요 앞에 있는 요 고점 결국에는 저는 돌파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돌파하면서 큰 시세를 한 번 더 만들어 줬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올라갔던 만큼 다시 한번 눌리고 있고, 요 눌림점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의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 한번 지워 볼게요. 지워 보고 명확하게 요런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지 없이 일단 빠지는 안 좋은 모습, 그리고 많이 조정 나오면서 결국에 다시 61선을 만나는 모습. 그럼 61선에서는 다시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바로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가지면서 5일선, 21선, 61선, 가능하면 121선까지 길게 횡보하면서 모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베스트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거래일에 혹시 61선 다시 이탈하면 다음 지지라인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 대략 14만 4천원까지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1선 버텨주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힘을 모은 상태에서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뷰노입니다. 비슷하죠. 뷰노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 역사적 고점을 아득히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 5천원에서 거의 6만 5천원까지 거의 7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배거 이상을 달성한 종목이었죠 올해.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루닛보다도 더 강하게 눌리고 있다는 게 61선을 그냥 깨고 지금 몇 거래일 연속 하락인지 조금 셀 수 없을 정도로 거의 3주는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양봉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강했던 박스권 요 구간 대략 4800원대에서 버텨주는 게 가장 베스트였는데 4800원을 깨고 내려왔다. 그럼 4800원을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강하게 조정 나왔을 때 121선에서 버텨주면서 역시나 이것도 루닛과 마찬가지로 2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또 21선까지 5일선까지 같이 모은 상태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상한가를 가고 요 앞에 고점 라인을 매물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있은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21선에서 반등이 시작하면서 상한가까지 만들면서 크게 반등 요 앞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이 뭐 명확하게 좋다 이렇게는 조금은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더 다시 21선 밀리지 않고 그래도 5일선을 버텨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일단 추세는 마지막 거래일 4% 상승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11,600원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5일선 다시 버티지 못하고 빠질 때 21선 버텨주는지, 그리고 상한가 요 종가 나왔던 가격 9,300원 요거 이탈하면 요것도 당분간은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지 저항 라인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JLK입니다. JLK도 정말 강했죠. 이 바닥권이 거의 3,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27,000원까지 정말 크게 올라왔던 종목이고, 지금 위치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61선이 올라왔는데 61선 버티지 못하고 약간 빠지는 모습. 그럼 박스권의 하단이 결국에는 27,200원대고 요 구간을 이탈한다면 요것도 당분간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베스트한 그림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61선, 5일선, 21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힘을 모았다가 반등하면서 요 앞에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게 베스트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음 AI입니다. 이것도 전통적인 AI 관련주 AI 관련주의 강한 종목이었죠. 전통적으로 요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급등을 했다가 박스권을 길게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눌려있죠. 요 구간 지금 쌍봉 모습 나오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보였지만 61선, 121선이 바로 위에 같이 겹쳐져 있죠. 5일선과 함께 요 구간을 한번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온다면 단기간 추세 전환이 가능은 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올라갔을 때 21선과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21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반등이 나오려면 다음 거래일에 27,000원 요 구간 위로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더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241선 대략 22,500원, 22,300원대까지 빠지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을 한번 노려볼지, 그 부분 지지 라인, 돌파돼야 될 라인, 그리고 그 위에 저항 라인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정말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AI의 정말 대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에 지금 몇 거래일 연속 하락인지는 사실 보기 조금 힘든 상황인데, 명확한 지지는 다시 한번 더 떨어졌을 때 121선에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지지가 됐던 구간이 대략 3,800원 정도에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데, 요거를 3,800원을 당연히 도착했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1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이 좁아지고 61선과의 이격도 좁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했던 종목들은 옆으로 꽤나 긴 횡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평선을 어느 정도 수렴시킨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기대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굉장히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거, 옆으로 횡보를 요 121선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엠로입니다. 엠로도 이렇게 강했다가 거의 쌍봉 모습 만든 상태에서 빠졌고, 강한 지지 라인이 요 구간 67,500원이다 라고 제가 변곡이 됐던 구간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 뒀는데, 요 구간을 살짝 이탈하면서 지금은 눌려 있습니다. 121선까지 지금 빠진 상태에서 살짝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21선 이탈한다면 결국에는 요 아래 구간 대략 55,000원, 52,000원까지 빠질 수 없는 요 추세를 막을 수 없을 거고, 지금 위치에서 역시나 횡보를 해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급등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은 쉽지 않을 거다. 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어느 정도 횡보해준 구간을 거친 상태에서 윗공간을 열어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반복이 돼야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 바로 121선 지지받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 21선, 61선, 5일선이 모아진 상태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5일선, 21선, 121선 이렇게 힘을 모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사실 힘이 그렇게 있는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대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넣은 거고, 그리고 네이버도 계속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체크는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조정은 강하게 받고 있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241선까지 강하게 눌린 흐름, 241선 지지 라인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런 구간에서 쭉 빠지는 추세 라인이 있는데 241선과 함께 거의 일치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도 지금 크게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런 구간
그려질 수 있죠. 근데 지금이 아직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딱 그렸을 때는 아직 공간 또 열려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힘이 많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 금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네이버에서는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앞서 종목을 말씀드렸듯이 이평선 라인들이 거의 역배열 상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라인들이 점점 옆으로 횡보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는 게 저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쉽게 돌파는 나오지 않을 거고, 241선 혹은 19만원까지 요 지지라인까지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또 증시가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주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대장주는 저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강했죠.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빼는 모습을 보였다가 요 구간을 넘어서니까 급등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급등. 지금은 역시나 많이 눌려져 있습니다. 많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21선을 이탈했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명확하게 봐야 될 구간은 14만 8천원, 15만원대에서 만약 빠지더라도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61선 또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같이 버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종목은 일단 바로 올라갈 수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마지막 거래일에 좋은 모습 보였지만, 하지만 그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에 조금 가까운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바로 아래 말씀드릴 뭐 유진 로봇도 있긴 하지만, 뭐 대동이나 아니면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이 강했지만, 저는 그 종목까지는 넣진 않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 가장 1순위로 보고 있다. 지지라인 그리고 21선 돌파되는지, 바로 돌파하더라도 힘없이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도 정말 강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한 번 정도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근데 그 구간을 빠르게 나오지 않고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음봉 크게 나오고 양봉도 한번 크게 나오면서 약간은 위험한 위치에 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21선 버텨주는 모습, 다음 거래일에 14,000원대 돌파하면서 요 앞에 고점까지 16,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고, 근데 보유자라면 저라면 16,000원 도달하면 요 구간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쌍봉 모습 그리면서 빠진다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크게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확신할 수 없지만 14,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21선 지지받았는데 21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21선 지지 돌파돼야 될 저항 라인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SPG입니다. SPG도 이것도 전통의 로봇 강자였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박스권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다가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을 만들어 줬지만, 최근에 다시 로봇 관련주들 조정받으면서 크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는 SPG를 또 1순위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을 또 대비를 했을 때 생각을 한다면 SPG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거래일에 또 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에 와 있다는 거, 하지만 약간은 아슬한 부분도 저는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한번 다음 거래일에 고점 찍었던 44,800원 이렇게 돌파되는지, 아니면 조정 나올 때 5일선 21선 다시 이탈하면서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박스권이 강하게 잡혀있던 구간의 상단 35,500원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버텨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맥입니다. 스맥도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강하게 이평선 라인 5개 한 번에 돌파할 때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상승했다가 조정 구간이었는데 요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요 구간을 돌파됐을 때 정말 끝도 없는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눌리고 있고 21선 밑으로 또 빠져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최근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쉽게 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빠진다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역시나 어느 정도 횡보의 흐름을 버티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위치에서 신규 매수는 역시나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도 위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 나는 모습, 그리고 61선이 어디까지 올라와 온 상태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요거는 일단 약간 관망의 흐름으로서 요 하락의 추세를 어느 정도에서 멈춰주는지 그 포인트를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뉴로메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SPG,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SBB 테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올해 초에 보여줬었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요 박스권의 흐름이 있다가 돌파를 했었죠. 돌파를 했다가 전고점을 정확하게 터치했지만 지금은 또 많이 눌려져 있다. 이것도 앞에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5일선, 21선, 121선, 61선이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반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이런 흐름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도 정말 이 상승이 말이 안 될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고, 이런 구간 돌파될 때 제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상승 조정하면서 정말 크게 올라갔던 종목, 하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연일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에는 61선까지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4% 반등을 해줬지만 거래량이 또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 61선을 단기적으로 넘어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로봇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는 거 5일선, 61선, 21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평선 라인들을 모은 상태에서 반등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온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큐렉소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구간 파동을 거쳤고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고점 어떻게 보면 쌍봉을 한번 고점 2번 찍고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지지는 명확하게 16,400원에 121선과 버틸 수 있는 부분인데 요 구간을 단기간 이탈하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다. 결국에 16,000 이탈하면 요 수평으로 지지가 있는 구간 대략 241선과 함께 조금 더 올라오겠지만 1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위치니까 이 부분 조금 조심해 주시고, 오랜만에 그래도 5일선 이렇게 돌파하는 캔들을 한번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 61선, 121선, 5일선 이평선을 한번 모으는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분간 단기 반등하더라도 올라가는 21선, 61선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KRM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로봇 관련주들 대장주 체크해서 보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재밌더라고요. 지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5일선, 21선 위에 지금 캔들이 놓여져 있고 61선도 골드 크로스 하면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그림이고, 장대 음봉 나왔지만 그 장대 음봉을 메꿔지는 이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들 일단 명확하게 바닥은 요 종목은 7,800원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있고, 분명히 고점이 점점 윗꼬리를 길게 그리지만 낮아지는 모습이 있는데 요 추세선 라인을 한번 더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제가 과거에 그렸는데 요 구간을 조금 더 본다면 요 추세가 있죠. 요 추세를 돌파를 해낼 때 요것도 한번 흔히 말해 슈팅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요 추세 라인 돌파되는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많이 빠질 때 요거는 빠지지 않고 큰 상승은 아니지만 버텨주는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세력의 컨트롤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한번 요 구간 5일선, 21선 거의 겹쳐져 있을 때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대략 만원대 돌파한다면 추세를 한번 강하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더 빠진다면 21선 이탈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 8,750원 요 구간에 중간에 강한 지지 121선, 61선 겹쳐져 있으니까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